자, 물질의 특성, 용해도 봅시다. 자, 용해도는요, 자, 용해도, 얼마나 잘 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수치값이 바로 용해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용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현상입니다. 자, 한 물질이, 바로 용질이죠. 다른 물질, 용매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해요. 그래서 용해가 돼서 만들어진 거를 뭐라고 불러줘요? 용액이라고 불러주는데, 용액은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돼요. 용액은 무조건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용질은 녹는 물질, 예를 들어 설탕물을 만든다고 하면 설탕은 녹는 물질이니까 용질에 해당이 되고요. 녹여주는 물질은 보통 액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이 용매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물이 용매인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수용액이라고 해요. 수용액. 물이 용매로 사용된 용액을 수용액이라고 하고, 용질하고 용매가 고르게 섞여서 균일 혼합물이 된 상태, 얘를 뭐라고 불러준다? 용액. 그래서 설탕, 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용매에 용질이 무한정 녹아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포화 용액이 있고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어떤 뭐라고 돼 있어요? 온도라고 하는 앞에 조건이 붙죠. 그쵸? 그러니까 이 온도가 용해도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 그러니까 용매 양도 정해놔야죠. 왜냐하면 용매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녹아 들어가니까 얼마에 녹아야 된다라고 하는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매 양도 정해줘서 특정 온도에서 일정 양의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포화 용액이 되면은 용질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녹는 건 아닌데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포화용액 상태고, 불포화는 포화용액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양이 녹아 있어서 어떻게 돼요? 용해가 더 일어날 수 있는 용액이요. 이거를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자, 영향을 주는 거는 일단 어떤 온도에서, 특정 온도에서, 자, 일정한 양이 얼마냐면 용매 100g이에요. 용매 100g.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값 g을 바로 용해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종류,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될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용질을 녹이더라도 어디에 녹이느냐, 즉 용매의 종류나 그 다음에 몇 도에서 녹이느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용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일단은 뭐다? 용매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해라고 하는 현상은 뭘로 설명이 가능하냐면, 실제로는 용질하고 용매의 인력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용질 간 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하나가 있고요. 일단 두 번째는 용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용매 간 인력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가 용질 간 인력.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이 존재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려면 이 세 개의 힘 중에서 어떤 힘이 제일 커야 되겠어요?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려면 요 세 가지 힘 중에 어떤 힘이 제일 커야지 녹아 들어가겠어요? 어떤 힘이 제일 커야 돼? 요 힘이 제일 커야 돼요. 용매 용질 간 인력이 제일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설탕 입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 물 분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는 설탕하고 물 분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설탕이 용매, 물에 녹아 들어가려면 이 물이 설탕을 잡아당기는 요 힘이 각각의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보다 커야지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각 힘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못 녹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름에 소금이 안 녹거나 또는 기름에 물이 안 섞이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용매, 용질 간 인력보다는 용매 간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매와 용질 간 인력이 각각의 입자들 사이의 인력보다는 더 커야 녹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해도 곡선 봅시다. 자,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라 물질의 용해도 얼마나 녹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래서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그래프를 볼 때요, 보면 이 온도와 용해도 사이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랬을 때 이 그래프 아래에 있는 점은요, 자, 그래프 아래에 있는 점은 무슨 상태냐면은 불포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그래프가 지나는 점들은 D, E, F, 그래프가 지나는 점들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은 포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각 온도에서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 최대라 녹았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용해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질산나트륨 보면은 지금 대략 40도씨에서 녹아 들어가는 양이 100g이 조금 더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80도에서는 보면은 한 150g이 조금 안 되죠. 그쵸? 이게 바로 용해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온도에서 쭉 선을 올렸을 때 그래프와 만나는 점에 Y축을 읽어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용해도에 해당이 되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각 온도에서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 포화 용액 상태다 라고 보면 돼요. 다 보면은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황산구리, 염화나트륨 전부 다 고체 상태 물질에 해당이 되고,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해도가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쵸? 보통 고체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용해도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봐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점에, 요 용액이 지금 보면은 90도씨에서 물 100g에 160g까지 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 쭉 40도씨까지 낮아지면은 요 차이만큼 어떻게 돼요? 더 녹을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녹아있던 질산 나트륨이 아래로 가라앉아요. 여러분들 왜 설탕 녹이다 보면은 소금이나 녹지 않고 밑에 가라앉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저걸 이제 석출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두 용해도 차이만큼 어떻게 돼요? 석출이 돼서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용액의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용해도 차이만큼 용질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가라앉는, 석출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6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이 110g이 녹아 있어요. 자, 6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이 110g 정도가 녹아 있는데,
40도씨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 양이 얼마래요? 64래요. 40도씨까지 내려주면은 질산칼륨이 얼마까지 녹는데? 64g까지 녹는데요. 현재 60도씨에서 몇 그램 녹아 있는데? 110g 녹아 있는데. 그러면 얼마가 석출이 되겠어요? 11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온도를 낮추니까 64g까지밖에 못 녹아요. 그러면 얼마가 석출돼요? 둘의 차이만큼인 46g만큼이 녹지 못하고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석출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석출량을 구할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용매 100g에 원래 녹아있는 용질의 양, 그 다음에 이게 처음 온도, 그 다음에 나중 온도에서 100g에 얼마나 녹아있는지 용질의 양. 그래서 이 둘의 차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석출돼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각 온도의 용해도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보통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고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용해도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 용해도 곡선을 보게 되면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반비례 나요.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석출량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문제 유형을 보면서 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물질의 상태와 용해도를 보면 고체의 용해도는 대부분, 물론 아닌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온도가 높아지면은 높아질수록 용해도는 증가하고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질 않아요. 그래서 고체 용해도 표시해줄 때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표시해줘야 돼요? 온도하고 같이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기체는 온도의 영향도 받지만 뭐의 영향도 받아요? 압력의 영향도 아주 크게 받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를 표시해줄 때는 온도랑 압력을 같이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기체 용해도는 온도하고 무슨 관계다?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감소하고요.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냉장고에 보관한 탄산음료보다 실온에 보관한 탄산음료에서 더 많은 기포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탄산음료라고 하는 거는 물에 뭐가 녹아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더 잘 녹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잘 못 녹아요. 그러니까 잘 못 녹으니까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 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체라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서 기포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의 병을 따면 여기서 기포가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특히나 탄산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따보면 기포가 확 발생하잖아요. 평소에는 없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탄산음료 뚜껑을 여는 순간 이 뚜껑을 따버리면 여기 압력이 이 바깥에 있는 대기압보다 현재 높단 말이에요. 따는 순간 압력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러니까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포가 뽀글뽀글 발생하게 되는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63부터 66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네, 63부터 66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바로 개념 체크 11번 봅시다. 1번 기억은 뭐예요? 용해. 그죠? 용해. 자, 용질. 용매. 용액. 그리고 선생님이
물이 메인 용은 뭐라고 불러준다? 수용액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60도씨 물 100g에 염화칼륨 50g을 녹였더니 포화 용액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 용해도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네. 자, 다음 13번 봅시다.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거래요. 자, A는 포화용액. 여러분들 선생님이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 그죠? 그러니까 A, B는 둘 다 포화니까 틀렸죠. C는 곡선 아래에 있으니까 불포화가 맞죠. 자, 60도씨 물 100g에서 용해도가 110이니까 110g까지 녹을 수 있다. 맞죠? 자, 그 10도씨 물 100g에 얼마나 녹을 수 있어요? 최대 용해도가 2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최대 10g 녹을 수 있다는 틀렸죠. 60도씨 물 100g의 질산칼륨을 최대한 녹인 용액을 그러면 얼마예요? 즉 60도씨 물 100g에 최대한 녹이면 몇 g까지 녹아요? 110g까지 녹는데 얘를 10도씨까지 냉각하면 얘 10도씨 물 100g에서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20g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얼마예요? 90이죠. 그렇죠? 석출량은 녹아 있는 게 110,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20.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 석출되니까 90. 네, 맞겠죠. 그죠? 자, 다음 14번. 온도가 낮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는 기체 상태의 물질입니다. 따라서 기억하고 미음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기체 용해도에 대한 설명이래요. 탄산음료를 차갑게 보관하면 온도가 낮아져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톡 쏘는 맛을 강하게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물질 성질 탐구 체크 봅시다. 자, 부피를 측정할 때는 여러분들 뭘 사용해줘요? 부피 플라스크 또는 눈금 실린더 둘 다 됩니다. 아니, 눈금 실린더를 사용해줘요. 메스 실린더라고도 해요. 밀도는 물질의 단위 부피당 뭐예요? 질량이죠.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해줍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 부피에 관계없이 어떻게 돼요?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2. 색깔과 모양이 비슷한 철과 알루미늄 조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밀도로 측정을 해보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 녹는 점 측정해도 되고 물질의 특성을 비교를 해보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험은 밀도니까 밀도로 측정을 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보면은 전자저울로 측정한 결과 질량이 17.8g이고요 눈금 실린더로 부피를 측정을 했더니만 얼마가 나왔어요? 금속을 넣기 전에 물의 부피가 얼마였습니까? 9였어요. 근데 넣고 나서 얼마가 됐어요? 11이 됐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 늘어났습니까? 2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다? 2. 그리고 질량이 얼마입니까? 17.8. 그러니까 얼마예요? 8.9. 따라서 9이죠. 그죠? 왜? 밀도는 뭐분의 뭐로 구해줍니까?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용해도. 온도가 높아질수록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예, 고체 물질이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의 양을 뭐라고 불러줘요? 용해도라고 해주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물질의 특성이다.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 변화에 따라 용해도의 차이가 큽니다. 그죠? 자, 2-2. 질산칼륨 수용액을 가열했다가 식히면 결정이 생기는 까닭은 뭐예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그 차이만큼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어떻게 돼요? 석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면 용해도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3.
그림과 같이 물 5g씩 들어있는 시험관에 순서대로 질산칼륨을 2g, 4g, 6g, 8g씩 놓고 가열해서 완전히 녹인 후에 서서히 냉각시키면서 결정에 석출될 때의 온도를 측정을 했대요.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가장 먼저 녹는 거는 질량이 가장 어떻게 되겠어요? 적은 시험관이겠죠. 그쵸? 따라서 맞고, 가장 결정이 먼저 생기는 거는 가장 많은 양의 녹아있던 D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예, 맞아요. 결정이 석출되기 시작할 때의 용액은 예, 포화 상태, 용해도만큼 녹아있는 거 맞고요. 예, 4번도 맞고, 5번 보면 A시험관에서 결정이 석출되는 온도가 24도였다면 24도에서 질산칼륨 용해도는 2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24도씨 몇 그램에 물 5g에 2g이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해도는 물 몇 그램 기준이에요? 100g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20배만큼 해줘야 돼요. 따라서 몇 그램? 40이에요. 40. 알겠죠? 자, 뒤에 한눈에 정리하기 해서 문제 봅시다. 1번. 60도씨의 물 200g에 붕산 20g을 모두 녹인 용액을, 자, 그럼 보세요. 지금 60도씨 물 200g에다가 선생님처럼 정리해서 푸세요. 자, 붕산의 20g을 모두 녹인 용액을 40도씨로 냉각을 시켰을 때 석출되는 붕산의 양을 구하시오. 근데 붕산의 용해도가 40도씨에서는 8.9, 그 다음 60도씨에서는 14.9래요. 그럼 지금 200g에 20g 녹였는데 원래 2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은 몇 배예요? 지금 100g에서 14.9니까 원래는 25.8g까지 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20g 녹아 있으니까 이거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불포화용액이에요. 근데 얘를 60도씨에서 40도씨로 낮췄어요. 근데 40도씨에서 물 100g에 얼마 녹아요? 8.9인데 지금 물을 얼마에 녹였어요? 200에 녹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00이니까 이거 몇 배만큼? 2배만큼. 17.8g만큼 녹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둘의 차이 2.2g만큼이 예, 속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잘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선생님처럼 온도, 용질량, 용매양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풀면 예, 오류가 적어요. 자, 표는 염화칼륨의 물에 대한 용해도래요. 자, 80도씨 보세요. 80도씨 물 20g에 염화칼륨 10g을 녹인 용액을 20도씨로 냉각시키면 보세요. 자,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34죠. 근데 문제는 봐봐. 20도씨 물 100g에 얼마 녹아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34까지 녹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몇 g을 기준으로 했어요? 20g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쵸? 그럼 물의 양이 5분의 1로 줄었으니까 녹을 수 있는 양도 얼마로 줄어요? 5분의 1로 줄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오케이? 100g 기준이라 따라서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6.8g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3.2g이 예, 석출량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물의 양이 바뀌면 100g을 기준으로 예, 용해도를 늘려주든지 줄여주든지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80도씨의 질산칼륨 포화 용액을, 자, 여기서는 뭘로 줬어요? 포화 용액 질량으로 줬어요. 20도씨로 냉각시켰대요. 지금 80도씨의 전체 포화 용액 질량이 81g인데 얘를 20도씨로 냉각을 시켰대요. 자, 근데 보세요.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래요? 31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100g에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80도씨에서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170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봐봐. 물 80도씨에서 물 100g에 170g까지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0g에 다 녹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포화용액 질량이 얼마가 나와요? 270g이 나오죠. 그죠? 100g에 녹였을 때는 포화용액 질량이 얼마가 나와? 270g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봐봐. 똑같이 100g 기준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100g 기준이면은 20도씨에서는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131g까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석출량이 얼마가 나와요? 100 얼마가 나와? 39g이 나오죠. 그죠? 자, 80도씨에서 물 100g에 170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도씨에서 물 100g에 31g까지 녹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물 100g에 녹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 100g에 녹였을 때 포화용액 질량이 얼마가 돼요? 270이 돼요. 그랬을 때 온도를 낮춰버리면은 그때 석출량이 이 둘의 차이만큼이 될 테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139g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서 포화용액 질량이 몇 g이었대? 81g이었대. 그지? 그러면은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세워야 돼요, 이거를. 자, 어떻게 세워야 되냐? 전체 포화용액 질량이 얼마였었을 때? 270g이었었을 때 석출량이 얼마예요? 139였어요. 그런데 포화용액 질량이 만약에 81g이라면 이때 석출되는 양은 얼마가 되겠느냐? 네. X. 예,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결국에.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요? 270분의 81 곱하기 139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나눠줘 버리면 얼마가 돼요? 30분의 9 그러니까 얼마냐? 10분의 3이네요. 따라서 13.9 곱하기 3 7 2 1 41.7g.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유형이 제일 어려워요. 오케이? 이거를 따르게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렇게 풀기엔 너무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전체 포화용액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썼을 때 포화용액이 270g, 100g에 녹였을 때가 270g이고 이 100g에 녹인 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석출량이 139니까 포화액 질량이 81이 돼버리면 이거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70분의 81, 즉 10분의 3배가 되니까 석출량도 얼마가 될 거다? 10분의 3배가 될 거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나오면 저게 제일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4번 표는 온도에 따른 어떤 고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60도씨에서 자, 얘 똑같아요. 여러분들 6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124죠. 그죠? 그러면 60도씨 물 100g에 얼마까지 녹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124g까지 녹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때 전체 포화용액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은 224g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를 20도씨로 냉각을 시키면 20도씨 물 100g에는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88g까지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석출량은 얼마가 돼버리냐면은 26g이 됩니다. 자, 그럼 포화용액 질량이 224였을 때 석출량이 얼마예요? 26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포화용액 질량이 112g이었을 때 석출량이 얼마가 될 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포화용액 질량이 얼마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줄었죠? 그럼 석출량도 똑같이 절반으로 줄어서 13g.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비례식으로. 오케이? 자.